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죠. 그는 프랑스의 유명한 귀족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키가 작아졌죠. 그리고 당시 인기 캐바레였던 물랑 루즈의 단골이었습니다. 인기 셀럽이었던 무용수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일본 판화에 감동을 하며 그 그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다작 화가였는데요. 미술이 아닌 요리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진 칵테일을 최초로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사망을 한 화가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지극히 중요했던 이 사람.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 인기리에 전시 중인 인상주의 화가 앙리 툴루즈 로트렉 전시에 관련하여 전시를 보기 전이나 또는 본 후에 도대체 로트렉은 어떤 화가였는지 알아보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며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던 로트렉의 10가지 진실에 대해서 소개하겠는데요. 자, 어떤 재미난 사실이 있을지 같이 보실까요? 먼저 그는 프랑스의 유명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툴루즈 로트렉 몽파의 앙리 마리 레이몬드입니다. 이는 그가 툴루즈, 로트렉, 몽파 백작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더라면 툴루즈 로트렉 백작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로 인해 키가 작아졌는데요. 툴루즈 로트렉의 키는 약 1m 42cm였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어린 시절 2차례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결과였습니다. 또 그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키가 작아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으며 이 사고로 희귀한 뼈 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랑 루즈 단골 손님 로트렉. 1889년 물랑 루즈가 문을 열었을 때 툴루즈 로트렉은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신의 지정석을 배정받을 정도로 단골 손님이 되었는데요. 바에는 그의 그림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림의 많은 주제를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 물랑 루즈였던 것이죠. 네 번째, 인기 무용수 에이브릴과 친구가 되다. 제인 에이브릴은 물랑 루즈의 캉캉 댄서였는데요. 그녀는 불규칙하고 마치 뒤틀린 것 같은 춤 스타일로 인해 폭발물 브랜드 이름을 따서 라 멜리니트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녀와 툴루즈 로트렉은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고 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에 에이브릴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과 인상주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로트렉의 그림은 일본식 목판화 패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는 종종 동일한 작품을 여러 버전으로 만들었죠. 하나는 페인트로, 또 하나는 포스터 형식으로. 그의 미술 작품을 값싼 포스터로 바꾸려는 그의 적응력과 의지는 그를 성공적인 사업화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석판화는 각종 콘서트, 쇼와 같은 행사 포스터로 널리 활용되었던 매체였었죠. 여섯 번째, 그는 다작의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직업생활은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고작 19년에 불과했지만 이 기간 동안 그는 737점의 캔버스 그림, 275점의 수채화, 363점의 판화와 포스터, 총 5084점의 그림, 그리고 일부 도자기와 스테인글라스 등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일곱 번째, 로트렉은 요리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동안 시간을 내어 요리 기술을 익히고 요리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는 지인들에게 매우 친절했으며 모든 사람이 항상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착한 인성을 지녔습니다. 여덟 번째, 그는 지진 칵테일을 발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칵테일까지 발명을 했는데요. 그는 키가 작으며 당시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상업 미술까지 한다는 그런 이유로 조롱을 받기도 했고 이미 술에 푹 빠져들어 있던 상태였죠. 그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압생트 반잔과 꼬냑 반잔으로 만들어진 지진 칵테일이라는 특별한 칵테일을 발명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이 천박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아홉 번째, 그는 수년간의 과음으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요. 결국 그는 쓰러졌고 회복을 위해 3개월 동안 요양사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회복되다가 1901년 9월 9일
알코올 중독과 매독의 심각한 혼합 상태에 빠지며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는 임종을 맞으며 그의 아버지를 극렬히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그는 총체적인 기술의 선구자였습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선도적인 인물인 로트렉의 혁신은 아마도 그의 판화와 포스터에서 가장 눈에 띄게 예시될 것입니다. 대량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순수 미술을 창조한 최초이자 가장 성공적인 화가인 그는 더 큰 인쇄물과 더 대담하고 미묘한 색상과 질감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 컬러 리소그래피 기술을 현대적으로 채택하여 현대 판화 제작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트렉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카라키스라고 불리는 잉크를 흩뿌리는 기법은 그의 여러 작품에서 눈부신 효과를 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파리 생활을 묘사할 때 흐릿하고 반짝이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판화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순수 미술로 변화시키는 점은 후에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팝아트의 선구자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 것이죠. 이번 전시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2025년 3월 3일까지 전시를 하고요. 이번 전시에는 로트렉 석판화 작품들을 포함한 13명의 그의 같은 시기 동료들의 작품 159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로트렉과 친구들이 물랑루즈에서 즐겨 마셨던 칵테일을 넌 알코올로 재현한 음료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래 설명글에 로트렉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더 필요하시면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